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개인들의 자산 관리 수요가 맞물리면서 타깃 데이트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라면 국내 TDF 시장이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CES 2025에서 5세대 HBM인 HBM3 16단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프라이빗 부스에서 일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시제품을 공개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대중에게 곧바로 선보이며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낮춰잡았습니다. 고환율의 물가 상승률은 높여잡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신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등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5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강세 보였던 반도체주,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자사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떠한 시장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 살 더 먹고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12월 달 조정장에 계속해서 싸게 종목들을 사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었고요. 네, 코덱스 반도체와 자동차, 특히 반도체 종목들 사시라고 이야기를 거의 목에 핏대가 목이 쉴 만큼 떠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죠, 그죠? 최근에 한 3박 4일 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들을 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9%씩 10%씩 올라가고 리노공업도 또 한미반도체도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꽤 많이 줬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반도체가 시가 고가로 종가까지 밀어버리는 바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전에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주식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반 이상을 정리하시라고 바로 사인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바로 밀려가지고 참 이게 뭐가 신기 올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끝난 거냐 상승장이 끝났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장 출발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달러가 조만간 빠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 뭐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해서 미국 달러 인버스를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하루에 2% 좀 넘게 올랐네요. 장이 왕창 달러가 왕창 빠지면서 인버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현상은 보통은 달러가 강달러였다가 달러 수치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보통은 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35원 정도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늘은 종가 저가 형식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밀어버렸다는 것은 제 생각은 아마 내일 모레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 포석을 두고 콜옵션 프리미엄을 주기 위한 억지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과 모레장은 상승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눌림을 이용해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조금 담으실 분들을 천천히 한 며칠 잡고 점에 조정 때마다 담아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장을 그럼 시황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할 때 딱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예요. 만기 때까지는 아마 상승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쯤 되면은 고점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슬슬 떨어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이 제법 많이 빠질 것이고, 언제까지 예상이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1월 2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20일에서 2월 초 사이, 1월 말 2월 초 사이 정도가 아마 저점을 형성할 것이고, 그때가 또다시 한번 저점 매수 종목 살 시기인데요. 저희가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남들이 볼 때 야 도대체 여기 사도 돼라고 생각할 때 전 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사요. 희한한 건 가까운 지인들도 안 삽니다. 예, 항상 보면은 쌀 때 사자라고 그러면 안 사다가 막 한참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도 사도 되느냐라고 하다 저한테 욕 되게 먹거든요. 왜냐하면 쌀 때 안 샀으면 너는 살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되게 약간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 시에 쌀 때 사지 않는 사람이 비싸질 때 막 10% 20%막 올라갈 때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 100% 물려요. 몇 번은 수익 날 수 있겠죠. 내가 산 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런데 그 습관이 들어서 결국은 매매가 깨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세한 말씀은 좀 이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전달사항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 만기 그리고 12월 만기는 옵션 만기 주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공개 방송을 할 때 제가 지난달 만기 날에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콜옵션이 급등을 했고 오늘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시세가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날 선물옵션 이야기할 때 주식보다 선물옵션이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옵션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주가지수 올라가니 상방 잡으면 돼. 그리고 떨어지니 하방 잡으면 돼.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상방의 베팅, 선물 매수와 콜옵션이고요. 떨어질 때는 하방의 베팅, 선물 매도와 풋옵션입니다. 내가 상방에 베팅할 건지 하방에 베팅할 건지 짧게 끌어칠 건지 길게 가져갈 건지 이 결정만 하는 것이 선물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막연하게 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알겠어 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딱 한 달에 하루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요. 온라인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무려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제가 온라인으로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옵션의 특성상 오전에 8시 반, 8시 45분에 시초가 출발하거든요. 주식은 9시에 출발하지만 그러니까 45분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한 10시나 10시 반이면 거의 하루에 진행할 매매의 70%가 끝납니다.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거의 오전 파동이 한 70%가량 끝나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오전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보시게 되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아시게 될 거고, 특히나 만기 날이기 때문에 호가가 빨라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관심 갖고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오시면 제가 15분 동안 브리핑하고 그리고 45분에 시초가부터 출발해서 하는 매매를 함께 보시면서 선물 옵션이 정말 수익이 저 사람 말처럼 맞구나, 되게 많은 매력적인 상품이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부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눌렸다 오르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증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만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의 또 다른 대안 포인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어서 전문가님의 ETF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주요 섹터에 투자하는 ETF 살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 강하게 언급해 주셨던 반도체주,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대응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살 만한 종목이 없으면 여러분이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시면 돼요. 첫 번째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목 코드 12630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ETF인 거예요. 이 얘기는 종합주가 지수가 10%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0% 올라요. 두 배가 올라가는 배수 게임의 ETF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라서 꽤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종목, 중소형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코스닥 종목을 개별로 사지 마시고 저라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왜냐하면 내가 코스닥 종목 잘못 사가지고 물리면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그 기업이 문 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굳이나 중소형 종목을 거래하고 싶을 때는 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거래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무료 특강들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대해서 많이 드렸던 구간이 언제냐면 여기요. 11월 말쯤에 코덱스 레버리지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매수해서 15,500원 올라올 때 단타 한 번 했습니다. 한 14% 정도 수익을 냈고요. 또 한 번 우리가 여기 12월에 조정 나올 때 한 번 사고 눌릴 때 없을 때 없는 분들 12월 말경에 얼마 14,000원 밑에서 담아가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요 PPT는요. 방송국을 때 당일날 만들 수가 없어서 전날 저녁에 제가 만들어서 방송국으로 전송을 합니다. 전날 종가입니다. 전날 종가에 꽤 많이 올랐죠. 오늘 15,000원 넘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반을 정리하고 조정을 이용해서 또 천천히 담아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두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매매했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10%씩만 수익 난다고 계산하셔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샀던 자리가 여기요. 8월 5일 날 투매 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얘 25% 수익 났거든요. 여기 조정일 때 9월 달에 조정받아서 올라올 때 10%짜리고요. 여기 10%짜리고요. 여기 10%짜리고요. 여기 13%짜리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8월 5일부터 시작했어도 코덱스 레버리지 내가 단타만 쳤어도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 있죠. 40에서 50% 벌 수 있다면 굳이 주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되고 산업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공부해서 쉽지 않고요. 제가 운영하는 시황 공간 안에는 여러분께 제가 시황 보고서들을 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오는 것, 각 증권사에서 오는 것, 각 은행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법무부 비즈니스 나오는 것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 읽거든요. 제가 보통 보고서와 기사를 하루에 적게 읽으면 한 200개 정도, 많으면 한 300개쯤 읽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간 외에는 계속 기사 읽고 보고서 읽는 게 거의 제가 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고민하는 것들은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내가 정말 매매를 하고 싶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나는 그 정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절반 팔았고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시면 좋겠다. 근데 특이사항은요. 오늘 대형주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정말 약세라면 오늘 저는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온 거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진짜 빠지는 거면 코스닥 150이 빠집니다. 코스닥 종목이. 근데 코스닥이 버텼고 오늘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장 개미 털고 나서 내일부터 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12월 달 조정 내내 계속해서 뭐 했냐면 27,000원에서 28,000원, 없는 사람 28,500원, 없는 사람 29,000원까지라도 계속 담으라고 이야기 드렸던 누누이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종목 코드 091160입니다. 얘를 저는 다중바닥,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서 올라올 때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절반을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한번 또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트럼프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 또 한 번 담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봄까지 여름까지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시장이 이번 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도가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 4분기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싸게 담는 자리이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 물렸는데요. 싸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자 본인의 포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포트 한번 열어보시고 내 계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열어보셔도 뭐 갖고 있는지 아시죠? 내 계좌에 대한민국 사람인데 반도체랑 자동차 주식이 없다,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없다, 주식 헛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지금 환물 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개 포트 안에서 내 주 종목이 거래가 돼야 되고 그 나머지는 곁가지로 플러스 한 20, 30% 정도 비중만 가지고 움직일 뿐이지 내가 주도 섹터에서 없다면 지수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올라갈 때 나는 엉뚱한 뻘짓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제대로 된 종목을 고를 수 없다면 제가 골라드린 ETF만 거래하십시오. 제가 하는 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우리가 또 운송 혹은 뭐 에너지화학 이렇게 주요 섹터들 위주로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매매를 할 일은 없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전혀 뚱딴지 같은 종목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기다려보면 결국 다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팔아먹고요. 그럼 반도체 섹터만 전문적으로 제가 오늘 종목을 한번 어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여기 11월에 5만 원, 5만 1,000원, 5만 2천 원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올 때 여기 5만 8천 원대에서 팔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사고 단타치고 조정을 이용해서 사고 단타치고 하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보냐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다 왔지 싶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배당 플러스 알파를 받으시는 용도로 이걸 저는 권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5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 조정이 나오면 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중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 제일 센 놈이 하이닉스예요. 그 조정시마다 사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월 말에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할 때 여러분 뭐 사랬죠?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9월 말에 제가 조정할 때 그때 온라인 공개 특강할 때 뭐 사라 그랬죠? 하이닉스였습니다. 제가 8월에 조정 나올 때 뭐 사라 그랬습니까?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은 여기 차익 실현, 다 쌍봉, 차익 실현 눌렀다 올라올 때 20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 그럼 가만히 한번 보시죠. 얘가 내려올 때 16만 원대에서 우리가 매수했거든요. 15, 16만 원. 근데 올라올 때 팔아먹은 자리는 20만 원입니다. 대충 수익이 한 20%에서 25%쯤은 되는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20%씩만 계산해도 60% 수익입니다. 부족합니까? 다른 종목이 왜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수익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제가 사는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목들 찾지 마세요.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하실 거잖아요. 경제 동향 안 읽으실 거잖아요. 산업 동향 그만큼 공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딴 거 사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 우리나라에서 이거 망하면 다 망해라고 하는 산업 섹터 우리나라 뭐밖에 없습니까? 반도체, 자동차밖에 없어요. 거기다 합쳐봐야 바이오인데 그중에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한국 사람 입장 보지 마시고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 한국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국뽕에 가득 차서 우리나라 주식 다 좋은 거야. 아니라니까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해외 시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볼 게 뭐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다. 뭐밖에? 그중에 제일 원탑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밖에 없는데 얘네가 TSMC한테 밀려요. 왜? 얘네는 기억 저장 장치밖에 못 만들어. TSMC는 연산작용을 만들어. 그럼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만 플로피 디스크처럼 만들고 USB처럼 만드는 그 저장 장치 반도체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연산작용이 필요하다. 왜? AI가 뭐예요? 학습하고 진화하는 겁니다. 학습 기능과 진화하는 기능이 없는 반도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한계치이기도 하고 주가가 이 모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 가장 외국인 입장에서 희망적인 것은 반도체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밖에 할 게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패턴을 잠깐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하이닉스는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 잡고 반등, 자 쌍바닥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다음 눌림목에도 저점을 깨지 않네요. 1번, 2번, 3번 저점들이 모두 지켜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중을 실고 물량을 실을 때 좀 더 기대치가 높은 종목은 당연히 하이닉스겠죠. 그런데 한미반도체 보시죠. 차이점 보시죠.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저점 찍고 반등. 그런데 여기 찍는 저점이 1번보다 2번이 얘는 낮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앞전 고점은 돌파도 택도 못했습니다. 자, 차이점 다시 비교하세요.
하이닉스 보시면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번에도 돌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점이 무너지지 않은 놈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앞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놈 그놈이 세겠죠. 비중은 당연히 걔가 더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에서 거의 한 2주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했거든요. 올라올 때 지금 99,500원 어저께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 매수 단가로 보면 7만 5천 원에서 7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2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한미반도체 몇 프로 올랐죠? 6.65% 올랐네요. 하이닉스는 몇 프로 올랐습니까? 어저께 하루에 9.84%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종목들 가지고 거래하지 마시고 제발 정석 투자하십시오. 주식은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만큼이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딴 거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종목을 막 찾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 우리나라의 제일 중심 종목이 어떨 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면 대부분 반등이 나왔고 어떤 패턴일 때 올라갔고 어떤 패턴일 때 빠졌는지 그걸 내가 찾는 것을 우리 공부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개별 종목 가지고 이상한 산업 섹터 앞으로 뭐가 성장할 거고 이런 거 여러분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 뵐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앞으로 성장이 뭐가 좋다. 그래 10년 뒤, 20년 뒤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고요. 내가 그때까지 이 돈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사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닐 때 내가 최소한 1, 2주 혹은 한 달 이내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지 물리면 몇 년씩 버티겠다. 그게 투자입니까? 그거는 무지성, 돈을 갖다 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라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앞에 주도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 생산형 AI 위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주도주하고 반도체 부품 소재주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핵심 섹터는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인데 그중에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품주 관련해서 원익 IPS인데요. 얘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앞에 저점 찍고 반등. 자, 저점 이탈했죠? 반등. 고점 이탈 못하죠?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지만 지금 얘는 다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작업이지 아직 상승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에 천천히 매수했다가 올라오게 되면 27,500원에서 28,3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름까지 놓고 본 다음에 충분히 목표가를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DB하이텍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지저분해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저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이제 3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저점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올라올 때 4만 원 초반 정도까지 그럼 대략 저점에서부터 보시면 30%가량의 기대 차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얘도 시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2만 원 초반부터 19,000원대까지 천천히 매수하셔서 시장이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3.83% 올랐고요. LG 이노텍입니다. 얘는 바닥 거의 다 만들어져 가는 것 같네요. 15만 원에서 16만 원 구간 매수해서 20만 원 돌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월 말까지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요동을 칠 생각이고요. 2월 달, 3월 달에 시장이 아마 벚꽃 필 무렵 정도까지 벚꽃은 보통 언제 피입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피죠. 그쯤까지 시장은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우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을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HTS를 통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드리고 몇 가지 종목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해 주셨던 반도체주에 대한 추가 대응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공부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남다른 인사이트 갖고 계신 저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장이 약세여도 든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항상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안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풀어주고 계신데요. 내일 모레죠.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만기일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모습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주식시장의 또 다른 대안책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섹터별 투자 현황까지도 부탁드릴게요. 예, HTS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좀 달라서요.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14,000원에서 13,700원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것을 오늘 아침에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 고가입니다. 15,300원에서 15,330원 구간에서 반을 팔겠다 했는데 종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종가 밀릴 때 조금 더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은 대략 16,300원에서 17,0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달러 선물 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달러가 슬슬 고점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정확한 고점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슬슬 우리가 달러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이거 미국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는 종목이거든요. 종목 코드가 261250입니다. 얘가 15,000원에서 15,500원 요 구간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넉넉히 있기보다는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권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00원에서 5,2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지금 오늘 몇 프로 갔냐면 2.16%. 자, 달러가 빠진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주가는 보통 오르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빠지는 날 당일날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달러가 왕창 빠졌습니다.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차트 분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수치가 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달러 차트로 보실까요? 달러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죠. 서로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쭉 빠졌으니까. 그러면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내일과 모레장에 다시 반영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미털기 형식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달러 인버스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5,400원에서 5,600원 구간까지 가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놓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5,400원에서 5,600원 구간쯤에서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짧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배당금을 되게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리츠 부동산은 뭐냐면 우리가 리츠 펀드라고 하죠. 부동산 섹터 안에서 리츠 펀드라고 하는데 얘는 상업용 오피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업용 빌딩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강남이나 아니면 여기 여의도나 뭐 상암동이나 이런데 을지로 같은 데 가면 되게 대형 사무용 빌딩들 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기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적은 것들은 몇 천억에서 뭐 많은 거는 조 단위가 넘는 건물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을 사는 돈을 우리는 뭘로 한다? ETF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4,000원 깨지던 날 여기 4,000원 깨지던 날 여기 3,900원, 4,000원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죠. 그래서 배당금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분배락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사서 좀 끌고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언제 우리가 사서 이걸 끌고 온 거냐면 저 밑에 보실래요? 2023년도에 똑같이 여기 4,000원 깨질 때 3,800원, 3,900원 여기서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등락을 하면서 쭉 올라와서 이거 몇 달 동안 들고 올라오다가 제가 어디서 여러분 차익 실현 사인 드렸냐면 여기요. 4,600원 이상 4,700원 구간에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급락을 했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다시 뭐 하고 있냐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또 한 번 사자라고 이야기 드려서 기다리다가 이제 조정이 나와서 4,000원 깰 때 샀단 말이죠. 지금 현재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밀리면은 본전에서 한 세후가 정도만 익절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냥 버텨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쪽은 여러분 호흡이 보통 길어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딱히 손해나지 않고 본절가를 건들지 않는 한은 버텨보겠다. 본절가 건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종목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 32,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12월 내내 사라 조정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라서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했는데 저점 저희가 산 가격에서 20% 정도 올랐네요. ETF임에도 불구하고 꽤 수익 괜찮죠? 반은 청산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31,000원이 무너지면 정리할 생각으로 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는 반도체 올라갈 때 별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장 모레장의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 매기는 어디서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살짝 반등하고 자동차가 세게 치고 올라간다면 그 종목으로 가고 뒤따라서 반도체도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 중에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코덱스 바이오. 올해의 성장 산업 섹터가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2월 달 조정 때 바이오 사라 기억나십니까? 7,000원 초반에서 사라. 지금 얼마 갔죠? 벌써 8,325원까지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중국에서 또 무슨 바이러스가 하나 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국 얘기만 나오면 철렁철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되게 고생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환절기이기도 하고 이 겨울철에는 호흡기 문제가 늘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바이러스 문제들이 늘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에 한 15년, 20년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메르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사스라는 게 있었고요. 또 3, 4년 지나고 나서 신종플루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때는 별로 안 죽었습니다. 근데 신종플루는 꽤 많이 돌아가셨고 그때는 장사도 잘 못 지냈습니다. 장례식도 가족들 지내지 못하게 했고 새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화장해가지고 그냥 장례 치렀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게 신종플루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죠. 2020년이었습니다. 이제 25년 됐으니까 해수로 4년 넘어가고 만 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아마 바이오 섹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보통 주기가 4년에서 5년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이 올해 꽤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12월 달에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쌀 때 사라 그러는데 희한하게 쌀 때 안 사다가 막 올라가면 사시는 분이 계셔서 추격은 금지합니다. 저는 추격은 제 책임 없습니다. 저는 추천드린 적 없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산업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었는데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건설입니다. 예, 건설 섹터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면 좋겠다. 12월 달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건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꽤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4월 달에서 여름 사이에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아직은 모르죠. 탄핵 판결이 심판이 헌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탄핵이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죠. 팩트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지금 본인은 하고 있지만 아마 탄핵 판결하고 항소심하고 한 달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무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고 본인이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 받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출마했는데 유죄 판결 나버리면 우리나라 대선 2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봄까지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앞에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 이 양 정부에서 가장 실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정책도 부동산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자기 집값 떨어지면 되게 싫어합니다. 맞죠? 예,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실까요? 정치인 포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의 집값 오르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인의 배아파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한국의 집값이 여러분 계속 우하락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 시장이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경기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자산인데 그 안전자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상당히 속된 말로 폭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요. 항상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임야, 논, 밭
산과 논밭을 빼고 나서 바다를 빼고 강을 빼고 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서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마에 못 집니다. 논밭, 전밭에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지 비중이 제가 알고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24%가 28%로 알고 있습니다. 30%도 못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토연구원의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서울과 수도권의 우리나라 전 인구가 5,30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수도권과 수도권 광역 범위 안에 1,3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과 수도권 안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 조정은 있겠죠. 잠깐씩 1, 2년씩, 2, 3년씩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하락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선동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집값 내린다고 해 표 받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런데 집값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억눌렀다 폭발할 때 시장은 무식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인들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앵커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네요. 신년의 산업 성장 동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참 창피한 일입니다.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정치인들의 싸움박질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일은 하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탄핵을 하든 뭘 하든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수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의 발전 플랜에 관해도 발표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 받고 뭐 하는 걸까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 산업 섹터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시마다 천천히 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만약 조기 대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민주당 주자가 됐든 국민의힘 주자가 됐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당선됐을 때 분명히 집값 떨어지는 쪽에다 배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분 정치에서는 그분 정권 안에서는 반드시 신규 주택 공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빌라를 가지고 주택 수를 공급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빌라를 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집으로 여깁니다. 내가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습니다. 심지어 공공주택도 용산 한복판에 왜 강남에 지어주지 않느냐고 우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빌라 가지고 주택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향후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주택 건설 경기가 확 올라올 때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 건설과 시멘트 섹터를 좀 열심히 담아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 섹터와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와 그다음에 반도체, 이 산업 섹터 위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담아두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이고요.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왜 온라인 공개 특강을 한 달에 2번씩 하는지 아십니까? 할 말이 많아서요. 생방송에서는 50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시간은 짧기 때문에 엄청 빨리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시간 제한이 항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여러분하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온라인 강의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 간단히 정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식 포맨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선물 옵션에 대한 자세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폭등에 가까운 시세를 보였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승장의 수익이 나고 하락장의 손해가 보통은 납니다. 그런데 주식이 올라갈 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상한가가 30%밖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이론상은 상한가 개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날 때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시세가 나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월 3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차트는 선물 차트 5분봉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옵션 차트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차트는요. 장 출발하자마자 시초가에 개파락하고 나서 시가 저가로 종일 들어올려서 여기 1시 넘어서 고가를 형성합니다. 얼마가 올랐냐면 선물 1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선물 1포인트면 여러분 한 계약당 25만 원이거든요. 10포인트면 250만 원이고 10.6포인트면 약 260만 원을 좀 넘는 금액입니다. 내가 만약에 10계약을 매매했다고 하면 2,6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증거금이 선물 한 계약당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가 수익 날 때 종목을 사지 않아도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우 놀라운 수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으로 26% 벌기 급등주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뭐 사냐면 선물은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거든요. 콜옵션이 몇 배가 나냐면 저점 0.2만 원짜리가 4.36까지 몇 배가 나냐면 2150%입니다. 당일날 여러분 21배 반이 갔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주시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요. 선물 옵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 하면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자기가 방향을 볼 줄 몰라서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잡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옵션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내려가냐면 반대편 풋옵션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가 반대로 움직여요. 콜이 올라가면 풋이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반대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만 보면 되냐면 어떤 놈이 무너지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준점을 가지고 보는데 풋옵션 5.63이라고 하는 가격이 여기 수평선입니다. 자, 요 가격이 얘가 기준점인데요. 이 기준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풋이 무너져요. 풋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콜옵션을 매수해서 상승 방향으로 수익을 내게 되고요. 선물을 매수해서 상승 방향의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날처럼 폭등을 한 날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냐면 2150%, 21배 반이 시세가 났습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의 수익을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인데 시장이 너무 나빠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내가 반토막 났다고 칩시다. 2,500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2,500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다시 5천만 원의 원금 회복하려면 나는 몇 배 벌어야 될까요? 2배 수익 나야 되죠. 그것도 몰빵해서. 남은 돈 2,500만 원 몰빵해서 더블 나야 되는데 몰빵하기도 힘들고 몰빵하고 더블 날 때까지 견디는 건 더더구나 괴로운 일입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2,500 남았는데 야, 장자방한테 선물 옵션을 배웠어. 배우고 나서 저 사람 정말 잘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그리고 내 콜옵션 샀습니다. 시세가 2,100%, 21배가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500만 원만 한번 질렀다고 생각해 볼까요? 1억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네요. 그럼 내 원금 다 복구하고도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나는 500 그렇게 못하겠어. 그냥 나 조금만 지를게. 100만 원만 질렀다 생각하셔도 2,1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을 선물 옵션에서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시죠. 이거 1월 3일입니다. 자, 어저께 1월 6일 날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날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1시간가량 횡보하고 흔들다가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종가 고가에 가깝게 장이 급등했습니다. 몇 프로 갔냐면요. 자, 뭐만 보시면 된다고? 풋옵션 기준점 여기 6.85 무너지는 거 보면서부터 그대로 죽었더니 누가 올라가더라? 콜옵션이 급등하더라. 몇 배 갔냐면 어저께는 500%, 5배가 났네요. 내가 만약에 5천 있으면 1,000만 원만 질렀을 때 몇 배가 될까요? 내 원금의 2배가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내가 내 원금의 10%, 20% 지르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원금의 10%, 20% 배팅도 못할 거면 그 사람 매매 안 해야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 1,000만 원밖에 없어. 2,000만 원밖에 없어. 3,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2, 3천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 주식으로 그렇게 많이 못 냅니다. 그러니 저는 선물 옵션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상승장 되게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장도 한번 보실까요? 주가가 빠질 때 11월 29일입니다. 장 출발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선물의 매도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주가의 공매도랑 같은 개념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선물 매도다. 와,
매력적이네. 나는 주가 빠질 때 주식은 답이 없는데 하락장일 때 나 뭐 할 수 있다? 풋옵션으로 수익 낼 수 있다. 오늘같이 빠질 때 풋옵션 사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가지고 할 수 있냐? 기준점만 보시면 됩니다. 콜옵션 3.26. 자, 요놈.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얘가 무너지면 누가 갈까? 반대급부로. 여기 풋옵션이 왕창 갑니다. 몇 배 갔나요? 풋옵션이 저점에서 50배 났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 옵션은 한 달에 최소한 10배 이상 나는 수익이 최소한 한두 번은 됩니다. 기회가 많죠. 내가 일주일에 2배, 내 원금의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2번, 3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는 내가 100%, 200% 날 수 있는 기회 1년에 한두 번밖에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버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버텨서 100%가 날 겁니다. 계속 상한가 가고 계속해서 갭으로 뜨고 점 상한가 가지 않는 한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하락장일 때 선물 옵션에서 돈 벌 수 있다? 상승장은 방향을 바꾸면 된다.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 아침에 살짝 개파락하더니 하루 종일 계단식 하락으로 빠집니다. 우리 뭐만 알면 된다고요? 콜옵션의 기준점이 깨지는 것만 보면 됩니다. 기준 무너졌니? 오케이, 나 그쪽 방향 볼게. 그러면 선물옵션 손에 왜 나냐면 흔들릴 때는 틀릴 수 있어요. 진폭이 짧으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결정나서 움직일 때는 나는 베팅을 해서 최대한 길게 버텨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보다 100번 쉽네요. 자, 풋옵션 이날 몇 배 났을까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10배가 났습니다. 제가 시세가 많이 난 것만 가져왔나요? 아닌데요. 예. 자, 8월 2일 날. 이날은 우리가 급락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빠져서 종가 저가였습니다. 몇 배 났을까요? 이날은 풋옵션이 하루에 몇 배 났나요? 115배, 100배가 넘는 수익도 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들보다 시황 적중도가 매우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성을 맞추는 걸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보다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상승 중에 눌림인지 하락 중에 되반등이고 하락이 꺾여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남보다 더 민감하게 보고요. 그렇게 19년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19년이면. 오랜 세월 동안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시세를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만큼 오전에 10시 반, 11시 안에 매매를 거의 종결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입니다.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온라인 특강 딱 한 달에 하루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거 실제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우리가 7시간 동안 진행하니까 되게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선물 옵션의 수익도 보시고 시장도 보시고 매매법도 배우시고 마인드도 같이 잡아가고 여러분의 종목들 저한테 질문 주시면 대답도 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알차게 7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50분 안에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모두 다 담기에는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시간 이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봐 주셨고요. 급반등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